제천에서 10명의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오늘부터 3단계 준하는 거리 두기가 시행됐는데 거리엔 인적이 끊겼습니다. 도내에서 지난 일주일 사이 15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특별 방역 대책을 3일부터 2주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멘트 자원시설세 신설이 예상 밖의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이 세금 부과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이 오늘부터 시작돼 모금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코로나19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희망의 온기를 전해주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제천에서 또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지난달 김장 모임 이후 지금까지 78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제천시는 오늘부터 3단계 준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에 들어갔는데요. 앞으로 이틀여가 지역 감염의 고리를 끊는 운명의 52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천시 중앙동의 뒷골목. 제천 먹거리를 대표하는 맛집들이 몰려있는 이른바 먹자골목입니다. 인천발 가족 감염의 지역 감염 확산도 이곳의 식당에서 시작됐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식사 때면 북적북적 사람 냄새, 음식 냄새가 골목을 메웠지만 지금은 사람이 다 사라진 영화 속 세트장과 다를 게 없습니다. 하루 종일 단 한 테이블도 손님을 받지 못한 식당이 부지기수입니다. 손님이 좀 어때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어제 저녁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어제 저녁에 하나도 없어요. 천여 곳에 이르는 다중이용시설은 예외 없이 3일 동안 문을 닫는 극약 처방도 이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의 희생과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격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단계 수준의 거리 두기로 지역 대유행을 차단하는 배수의 진을 친 겁니다. 지난 엿새 동안 연이어 확진자가 발생한 충주도 강력한 2단계 대책을 시행하면서 신규 확진자는 3명으로 줄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5일 인천발 가족 감염이 확인된 직후 이상천 제천시장의 의지대로 즉각적인 2단계 거리 두기를 시행하지 못한 것이 두고두고 아쉬운 대목입니다. CJB 뉴스 신규식입니다. 코로나 위기를 잘 넘겨오던 충북에서 지난 일주일 사이 15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속출했습니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이시종 지사가 향후 2주간 적용할 특별 방역 대책을 내놨는데 도외 대책이 한 발 늦은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충북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주 월요일 아침만 해도 225명이었지만 일주일 사이 370번대로 150여 명이나 급증했습니다. 제천의 김장 모임과 충주의 성당, 그리고 청주 오창의 당구장발 N차 감염이 현실화됐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엄중하다고 판단한 이시종 지사는 기존 1.5단계에서 취약 분야를 추가한 특별 방역 대책을 3일 0시부터 2주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각종 모임과 행사 인원을 50명 미만으로 제한하고 연말 행사는 취소하거나 내년 1월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필수 활동 외에는 연말까지 각종 모임, 행사를 자제하여 주시고 최대한 집에 머물러 주시기를 바라며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와 각 시군의 지방의회 회기도 당분간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충북도의회와 청주시의회, 진천군의회 등은 줄줄이 의사일정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천과 청주는 준 3단계와 2단계, 충주도 실제 2단계 거리 두기에 들어가 도의 방역 조치가 별로 새로울 게 없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실제로 늘 인파로 북적였던 청주 복대동 먹자골목이 인적을 찾기 힘들 정도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는 등 시민들의 불안감은 도의 방역 조치 수준을 뛰어넘는 분위기입니다. 시군별 강화된 거리 두기에 도 차원의 대책이 겹쳐지면서 방역 혼선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어제 오늘 충북에선 고3 수험생을 비롯한 5명의 학생이 확진됐습니다. 오늘 수능 시험지가 각 지역에 도착한 가운데 교육계도 초비상입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충북에서 이틀 동안 발생한 초중고등학생 확진자 5명은 예외 없이 가족 내 N차 감염 사례로 파악됐습니다. 이 중 제천 관련 확진이 3명이나 됩니다. 어제 제천의 A고등학교 행정실장이 감염됐는데 이 행정실장의 자녀인 청주 오창의 한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 확진됐습니다. 여기에 오늘 발생한 제천 확진 학생 2명은 제천 B중학교 최초 확진 학생의 고1 누나와 같은 반 친구입니다. LG화학 오창공장 확진자의 초등학생 자녀가 어제 확진됐고 서울 강서구 확진자인 누나와 접촉한 충주의 중학생까지 학생 확진이 번지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우선 확진된 학생들이 무증상의 가족 내 감염으로 동선이 넓지 않아 학교 내 추가 감염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가족 간의 감염이든지 또 아이들이 또 외출 같은 거 자제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또 활동적이지 않고 특히 또 원격 수업 정도로도 또 학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활동성이 이렇게 많이 번져나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능을 이틀 앞두고 수험생 확진까지 나오자 고3 학부모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불안하고 그 고사장에서 아이들이 또 감염이 되면 안 되잖아요. 혹시라도 아이들 이제 면접이라든가 이런 거에 또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현재 확진자가 나온 충주와 제천의 중고등학교에서 200여 명의 학생과 교직원이 검체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능 문답지가 오늘 각 지역별로 도착한 가운데 교육당국은 학교 내 감염 차단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세수 감소로 고민해온 충청북도는 그동안 시멘트세 입법화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역 국회의원들이 세금보다는 기금이 더 합리적이라며 다른 목소리를 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계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는 시멘트 공장 주변 피해 주민들을 지원하자는 취지입니다. 업체로부터 톤당 1,000원씩 전국에서 연간 500억 원가량을 거두면 충북은 이 중 177억 원의 지방세를 마련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그런데 행안위 법안 소위 심사를 앞두고 뜻밖의 복병을 만났습니다.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이 세금 부과에 반대 입장을 나타낸 겁니다. 엄태영 국회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세금 대신 업체가 마련한 기금이 주민들에게 직접적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의 의원 3분과 저와 같이 20대 국회 결론대로 21대에서도 기금으로 추진해서 빨리 마무리 짓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 시멘트세 신설을 최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온 충청북도가 반박에 나섰습니다. 쟁점은 크게 5가지입니다. 의원들은 기금이 업체의 일자리 감소나 제품 가격 인상 등의 부담을 주지 않고 주민에게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도는 세금이 업체에 미치는 경제적 부담은 미미하며 기금은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반박합니다. 법의 근거를 둬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확보를 통해서 지속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한 단양 주민들도 호소문을 내고 조속한 시멘트세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법 제도적으로 완비해서 지역민들의 건강과 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해당 국회의원들은 이달 중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금을 통한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어서 논란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코로나로 경기는 더욱 얼어붙었지만 이웃과의 나눔을 멈출 수는 없겠죠. 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에 닻을 올렸습니다. 안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 상당공원에 사랑의 온도탑이 우뚝 세워졌습니다. 충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희망 2021 나눔 캠페인 출범식을 시작으로 본격 모금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금년에도 힘들지만은 우리가 열심히 또 모금해서 이 어려운 분들을 조금이라도 그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첫 기부자도 탄생했습니다. 2천만 원의 기부를 시작으로 5년간 1억 원 이상의 나눔을 약속한 충북 59번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입니다. 드러내지 않는 것만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또 저를 보면서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생기길 바라면서 이번에 이제 기부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 모금 목표액은 코로나19 장기화를 감안해 지난해보다 10% 낮은 61억 5천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사랑의 온도탑은 6,150만 원의 성금이 모일 때마다 1도씩 올라갈 예정입니다. 공동모금회는 다음 달 31일까지 사랑의 성금 계좌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도민들의 따뜻한 날입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 변재일, 도종환, 이장섭 의원 등 청주 지역구 민주당 국회의원 3명은 오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조정지역 개제와 에어로케이 운항증명 발급을 요청했습니다. 조정지역 개제 문제에 대해 김현미 장관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에어로케이 운항증명 발급에 대해선 일부 미흡한 사항에 조속한 시정 보완이 우선 필요하다며 운항증명 발급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청주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 봉투값과 산업 폐기물 마대자루 가격을 2002년 이후 19년 만에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비닐봉투 10리터는 기존 190원에서 310원으로, 20리터는 370원에서 600원으로 인상되는 등 평균 63% 오릅니다. 마대는 인근 지역의 생활 폐기물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로 40리터가 1,600원에서 3,500원으로 2배 이상 인상됩니다. 충주에서 서충주 신도시를 경유해 동서울을 오가는 고속버스 노선이 신설됐습니다. 서충주 신도시 중앙탄면 갈동마을 앞 정류소를 경유하는 동서울행 고속버스는 하루 5회 운행합니다. 한편 시외버스는 올 초부터 서울 강남 센트럴 4회, 청주 4회, 진천 3회씩 서충주를 경유해 운행하고 있습니다. 충북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로 온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열린 개관식에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시종 지사 등이 축하 영상을 전했고 시민 300여 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청주 문화제조창의 둥지를 튼 충북 시청자 미디어 센터는 최신 방송시설과 강사진을 갖추고 도민들에게 다양한 미디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5.18 학살주범 전두환, 노태우, 청남대 동상철거 국민행동은 청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두환 전 대통령 동상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황모 씨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국민행동은 이 자리에서 역사의 정의를 위해 위법한 동상을 제거하려 한 황 씨를 구속한 것이 법의 정의냐며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달 19일 청남대에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동상의 목 부위를 톱으로 훼손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복리후생 차별을 해결하라며 무기한 철야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공무직 충북지부는 학교 비정규직의 명절 휴가비와 정기 상여금 등이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교육감이 직접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상식적인 교섭안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돌봄 파업 등 전 직종에 대한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가 개관 이후 약 2년 만에 개방수장고와 특별수장고를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조각과 공예 소장품 약 170여 점이 보관돼 온 1층 수장고는 연대별 재료별로 재배치됐고 4층 특별수장고는 현대미술관이 1971년부터 소장해온 드로잉 소장품 800여 점을 재구성해 내년 10월까지 전시합니다. 세계적 배터리 생산기지인 LG화학 오창공장이 LG에너지솔루션으로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LG화학이 배터리 부분 세계 1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100% 자회사 형태로 설립한 신설법인으로 오창공장이 국내 생산 거점이 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다음 주 중으로 오창공장의 입간판 교체 등 신설법인 출범에 따른 외부 환경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중증 지적장애인을 수차례 학대하고 사회보장급여 6,900여만 원을 가로채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목사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증평군 소재 교회에서 지적장애인을 돌보며 상습 폭행하고 사회보장급여 등을 가로채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에서 91억여 원을 삭감했습니다. 마음건강증진센터 등의 전문의 채용 7억 4천만 원과 이동형 진로체험 차량 구축은 전액 삭감됐고 청주 특수학교 시설 사업과 아토피 완화 치유학교 개축 사업은 부분 삭감됐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예결위를 거쳐 오는 16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확정됩니다. 양봉농가 등록제 시행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운영했던 계도 기간이 내년 8월 말까지로 연장됐습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